자, 여러 번 강조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를 쓸 때 약간은 이제 답답한 점이 이런 프롬프트, 이런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하는 명령어를 영어로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외국어로 영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간단한 단어나 문구 정도야 뭐 만들어서 쓰거나 사전 찾아서 쓸 수는 있는데 조금 길거나 좀 미묘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참 쓰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번역 서비스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거를 또 일일이 또 타자하면서 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엑셀에다가 프롬프트를 만드는 기능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일단은 영어로 무조건 만드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편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영어가 아닌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언어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스테이블 디퓨전에 영어로 집어넣게 할 수 있는 프롬프트 집합을 만들어내는 거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좀 번거로운 과정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전에 구글 트랜스레이트라고 하는 요 함수를 엑셀에서 사용하는 매크로 추가 기능을 제가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일단은 설치하는 거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보를 참고해서 이 함수를 쓰는 추가 기능을 일단 엑셀에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함수는 원래 엑셀에 있는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편의상 만들어서 쓰는 함수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장면 묘사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조금은 이런 거를 영어로 쓰기가 원래 좀 어렵잖아요. 이런 표현 한번 해볼게요. 뭐 한옥인데 한옥 처마 끝에서 끝으로 보름달이 보이는 밤하늘. 자, 이런 거를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뭐 영작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좀 번거롭기도 하고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를 일단 여기서 번역을 하는 거죠.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해가지고 자, 원문을 앞에 언어가 영어일 수도 있고 한글일 수도 있고 일본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토라고 해주고 이게 문법이죠. 이거를 이제 영어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결과로 가는 언어는 EN 영어로 바꾼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요. 그럼 이게 이렇게 영어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스테이블 디퓨전 가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카피를 해서 이쪽에 가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편리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한 장이니까 좀 다양한 사진을 찾아보고서 2개로 하고 16대 9로 약간은 이제 풍경과 랜드스케이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모드를 바꿔보고 다시 한번 제너레이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사라졌는데 요즘에 이 웹 UI가 업데이트 되면서 약간 오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과 그림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 방금 뽑아놓은 그림은 요 그림하고 요 그림 요 2개가 뽑힌 거죠. 약간 좀 어설프지만 이런 그림을 많이 만들면은 진짜 멋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요거를 뭐 그 다른 샘플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실제 만들어진 그림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온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그림이 보름달이 이렇게 3개씩 나올 수는 없는 거지만 보름달이 있으면은 원래 달이 밝기 때문에 다른 별들이 안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정상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운치 있게 좀 멋있게 나오긴 했어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러면 이제 엑셀로 표현을 할 때 요렇게만 하면은 요거 하나의 단어만 치고 그대로 번역만 하면 재미가 없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추가 특징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뭐 소나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아래로 복사하면 이쪽은 소나무가 되겠죠. 아니면은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 그러면 이미지 유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쪽에다가 수채화라고 하면 이제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 수채화라고 하면 수채화가 나오고 여기도 유화라고 하면 유화라고 나오고 실사라고 하면 이렇게 리얼 픽처라고 글자가 나와서 요것들이 결합이 돼서 원래 이 프롬프트들은 이 필요한 형용사나 동사나 명사들을 결합을 시켜서 프롬프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필요한 요소들을 부분 맞춰 나가서 하나의 프롬프트가 생성되면 좋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는 하고 이거를 다 합치는 방법이 있죠. 텍스트 조인을 하고요. 자, 텍스트 조인을 하는데 글자들을 묶을 때 쉼표로 묶어라. 쉼표로 묶는데 빈 셀은 없다고 쳐라. 1로 하고 쉼표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요 단어들이 쉼표로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걸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여기를 일단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니까 좀 이렇게 해보죠. 여기를 카피를 해야 되니까 선택하고 카피해서 자, 이쪽에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가서 여기 붙여놓고 제너레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새로운 그림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방식들은 여기 있는 단어들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서 써야 되는데 추가 특징을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도 할 수 있겠죠. 이게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프롬프트의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들이 제대로 표현되기도 하고 뒤에 입력한 단어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단어가 좀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무조건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많이 썼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계속 뭐라고 치면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실사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다 뭘 쳐야 될지 그거를 미리 정해 놓으면 좋겠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실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걸 여기다 쓰면은 돼요. 뭐 수채화, 유화, 그 다음에 뭐 파스텔화, 라인 아트, 또 뭐가 있을까요? 수묵화도 약간 뭐 좀 제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펜화처럼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선택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이쪽에 유효성 값을 목록으로 하고 원본을 여기서 긁어온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자, 여기서 내가 선택하는 게 이쪽에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은 지금 여기가 다 복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선택을 하면 요 파스텔러로 선택이 됐죠? 여기 파스텔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카피해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만 다시 수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자체에서 뭐 수정을 해줘도 되는 거죠. 제너레이트 해보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뭐 그림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지금 여기서 뭐 확인할 일은 아니고 요 하는 방법만 알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좀 설명하기 좋을 텐데 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한국식 정원, 제가 이거 예제로 좀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여기도 소나무가 있고 연못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뭐 개나리가 있다. 근데 이거를 뭐 파스텔 톤도 괜찮지만 뭐 수채화 이런 걸로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요게 프롬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카피해서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이제 그림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멋있는 배경화면이나 파워포인트의 배경이라든가 이 다른 식으로 이미지가 필요할 때 이렇게 쓰면은 멋있겠죠. 이게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 아까 금방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다양하게 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해변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는 여자 아이 이렇게 해볼까요? 아이인데 저녁이 석양이고 잔잔한 파도 이렇게 해보죠. 이거 지워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림을 뭐 랜덤하게 내가 꼭 어떤 이미지 유형을 정해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여기는 딜리트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고 내가 뭔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고르면 되는 거죠. 여기도 유형이라는 것보다는 유형 선택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야 선택하는 칸인지 알 수 있게 되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그럼 이게 자동으로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략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상상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또 수정을 할 때에도 여기서 수정을 하면 돼요. 아까 애들이 약간 서양 애들 스타일이 나서 한국 여자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바꾸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할 거 있으면 여기다 추가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카피해서
이건 바꿔보죠. 뭘로 하냐 그러면 수목화 이런 거 한번 바꿔볼게요. 수목화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목화 스타일은 아닌데 뭔가 이제 나타나긴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트. 약간 한국 사람 스타일이 좀 나긴 나죠. 이거는 이제 칼라 수목화네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자, 여기다가 프롬프트에다가 글을 쓸 때 네거티브도 마찬가지고 엑셀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본인 나름대로 여기에 무슨 어떤 그 사진 작가 이름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요. 그걸 여기다가 써도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거라면은 이쪽에다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어떤 특정 유형의 패턴의 그림들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엑셀로 딱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구글 트랜스레이트를 쓸 수 있는 요 확장을 한번 설치해 보시고, 요거 자체도 뭐 링크를 제가 따로 해서 뭐 다운로드 받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서 나름대로 좀 양식을 이쁘게 만들어서 한번 이제 써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